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65회 방송이고요. 일자리 창출 해법 제1편에 관한 우리 개혁파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마치 점쟁이들의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대통령의 결과에 대한민국의 안보나 경제적 환경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박빙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도 자국의 경제적 상황이 과거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력을 쏟는 것보다는 자국민들의 경제적 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지도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경향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아메리칸 퍼스트,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이자 미국 정부의 현재 정책이죠. 그렇지만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남지 아니하고 해외로 생산 공장을 옮기면서 미국 내의 일자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당연히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말은 달라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어떤 지도자도 자국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동일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도 경제의 자유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단순한 일자리를 주로 해외 쪽으로, 특별히 이제 시장이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국 내에 특별히 미국 내에 이제 좋은 일자리는 몇 개는 제외하고요. 중저 수준의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큰 원인이 되고 있었죠. 이제 그러한 중저 수준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이것은 바이든이 되든 또는 트럼프가 연속 집권을 하든 그런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미국이 그동안에 해외에 나가 있던 이제 자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여오는 리쇼 정책 중에 가장 큰 것은 법인세를 낮추는 거였죠. 두 번째는 이제 쓸데없는 규제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없앴고요. 세 번째는 노조와의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거죠. 노조가 심지어는 공화당까지 지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외에도요,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황금 주다 또는 차등 의결권 주다 하면서 창업주의 기업 지배권을 기업과 주주들에게 이제 알아서 결정하도록 일임해왔죠. 게다가 미국은 기업을 창업주가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주마다 물론 상속세의 수준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부족 현상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적정한 일자리는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부족함을 느끼고 있죠. 사실 우리 주변에 봐도요, 그냥 쓸만한 또는 그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정말 순회길 망정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은 그럴 지경이죠. 우리 청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순하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런 우리 청년들의 순수함을 악용해서 말이죠, 통계를 조작하고 심지어는 65세 이상의 그 단기 일자리, 그리고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일자리 에 포함된 것으로 조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마치 늘어난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이죠. 정말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실은 태양을 그 손으로 가릴 수 없듯이 언젠가는 밝혀지고요, 가릴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개혁파는 이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이 정권이나 또는 지난 정권들에서 내놓지 않았던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놓겠습니다. 이 일자리 정책은요,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또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이 그 정도까지 몰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죠. 자, 말이 투자죠. 돈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또는 아무데나 자기 돈을 던지겠습니까? 일단 투자자들의 제일 먼저 생각은요, 자, 이건 내가 투자했을 때 안전하게 유지되고 또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률을 더해서 회수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따라서요, 정부는 변하지 않는 제도와 정책을 약속하고요, 거기에다 특별히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투자를 급격히 유치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개혁파는 단기간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정책과 제도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실물에 투자하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향후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그 실물이라 하면요, 공장을 세우거나 또는 스타트업 창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기가 직접 투자해서 경영한 것이 아닙니다만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금을 가진 자가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서 기업을 설립하고요, 또 고용을 해서 고용 효과를 이제 실현하면서 그 기업을 직접 운영하면요,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에 플러스 이것을 이제 자녀에다가 상속을 해도 그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업은 단순히 부동산을 임대해서 사용 운영하거나 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생산물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분야는 물론 제외해야죠. 세 번째는요, 자, 이렇게 이제 투자금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는 건물 하나 사더라도 그
매매 자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고 하는 그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 따라서요, 이번 우리가 획기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투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투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추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숨겨놓은 모든 돈을 투자에 넣길 바랍니다. 넷째로요, 기업이 신규로 실물에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 없이도 신규로 고용을 늘리면요, 규모에 따라서는 법인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이걸 정부가 잘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처를 또는 투자청을 설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투자는 투자할 만한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죠. 그 환경이라는 것은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금 회수뿐 아니라요,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그야말로 고통 속에 있는, 또 미래가 보이지 않고 헤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문재인과 같이 무능하고 부패한 반동파 정권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일 먼저 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를 우리 개혁파가 제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